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5월 대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은 TV 토론회와 선거 유세 등을 통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대선 캠프진 모시고 19대 대선 전국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19대 대선 후보 검증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심리학자가 대선 후보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형 심리학자 모시고 대선 후보 5분의 심리 상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5월 9일 촛불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모두 필승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각 당 의원분들과 함께 정치권 현안과 촛불 대선 판도를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정영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기입니다. 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윤소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의원님도 밝아지셨고. 더 밝아지셨습니다. 더 밝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윤경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파란색이 아주 화사하세요. 네. 예, 뭐 의미가 있나요? 선거 색깔하고 맞췄습니다. 네. 파란을 일으키자.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은 각 캠프의 사정,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정으로 부득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네.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반환점 돌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완전 그 임시공휴일까지 껴서 일주일이 통으로 보여요. 네. 거의 뭐 이번 주면 선거운동 끝난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지금까지 선거운동 좀 제일 늦게 출발하셨잖아요. 네. 선거운동 전체적인 평가, 그다음 앞으로의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아시는 대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로 뭐 저희 당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임명진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이제 그분 설득하러 댁에 같이 정우택 대표하고 갔었는데 예. 갔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보고 이제 먼저 돌아가라 하고 택시 타고 나오면서 택시 기사분한테 우니까 왜 어디 가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초상집 간다고 그랬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처럼 어떤 희망의 싹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당 분위기가 밝아졌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 선출도 가장 늦게 시작했고 그랬죠. 최종 선출은 제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 이대로 선거를 과연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TV 토론이 거듭되면서 보수 우파적인 가치, 그러니까 뭔가를 후보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사회와 정치 교육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우파적 시각에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구나. 그리고 해법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하시게 됐고 그런 걸 가지고 선택하는 이런 대선 분위기로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진영 싸움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희 당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양강구도라고 했었는데 이미 양강구도는 깨진 것 같고요. 어허.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1강이고 예. 이제 2중 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왔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세라는 게 트렌드가 예. 이렇게 있으니까 2중 2약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심상정 후보도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강 2중 2약인데, 이게 저희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2강, 신 2강 예. 1중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아하. 그래서, 신 2강이어도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겠죠. 예. 앞서겠지만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5월 9일 날 예. 승리도 할 수 있다. 아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윤기 의원님을 뵈면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맞나 하는 이런 착각을 좀 해요. 저 친박도 비박도 아닌 입장이었던 예. 건 분명합니다만은 저도 우파적 가치에 많은 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당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정 의원님만 같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성할 건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소하 예. 의원님. 네네. 성함만 보면 이렇게 여성분 이름 같아요, 느낌이.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는 예. 그렇게. 그런 이름 듣고 이렇게 이제 인상을 보면, 이렇게 좀 무서우신 분이구나. 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오늘 뭐 개그 콘서트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봉도사님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예. 네. 정말 행복하시죠, 요즘? 네. 행복을 뛰어넘는 예. 정말 기쁨이 좀 충만하고요. 예. 자신감이 지금 모든 당원들이 이제 금방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니고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곧 예. 바로 이제 며칠 후면 홍 후보 지금 잡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부분에 가만 계시는데 왜 느닷없이 공격을 하세요? 힘내라 심상정. 네, 네. 토론 때 했던 그대로. 감사합니다. 힘내고 있고요. 지금 후원금이 예. 지금 JTBC 그 토론 이후에 하루에 평소에 후원 5배가 들어오고요. 오. 그리고 하루 만에 한 달 신입 당원들이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현재 8.6%까지 상승하는 데는 심의원의 그 내공이 이제야 예.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발휘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목이 좀 갔습니다. 예. 원래 목소리가 아니세요? 아닙니다. 6명밖에 없습니다, 정의당. 죽겠습니다. 저 뭐 제주 갔다가 원주 갔다가 제가 의원님들이 6분밖에 안 계시다? 모르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네, 60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자원 예. 봉사자들로 전부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 후보님의 그 정책과 그 내공이 국민들에게 이제는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지금 타겟팅 하신 뒤로 예. 쑥쑥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힘이 나지만 예. 국민들도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가능성 누구냐? 신불이다. 예, 심상정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예.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에 이제 오늘 또 뭐 토론회 있었고 이후 토론회 남아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당인가,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인가, 촛불의 요구를 유일하게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진가를 발휘해 주시리라.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마음 모아주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나오셨을 때 네. 하루에 1%씩 올라가고 네, 결국 이긴다. 네, 근데 네. 1%씩은 아니어도 한 0.3, 0.5%씩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늘 목표치를 담대하게 잡으면요. 아하.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잘게 살지 않습니다. 예. 오늘 조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조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자, 정경 의원님. 네. 40%에서 이제 완전히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봤더니, 어디에서 한 건가? 이게, CBS 노컷 뉴스, 그 다음에 리얼미터하고 같이 한 게 44.4%.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22.8%. 거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나게 더블 스코어가 났고,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호남에서도 한 20% 이상이 앞서고 있고, 예측은 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그 최종 그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뭐 사실 그
지금까지 그 많은 과정에서 최근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추세를 반영하는 측면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또 수치를 정확히 맞추는 데는 좀 한계가 조금 있다. 한계가 예, 있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조합원들 대상으로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문 후보님이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제 최종 그 조합원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한 40%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매년 대선 때마다 하죠, 그거를. 네, 예. 이번에는 하여튼, 이렇게 상층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원들.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투표 결과가 그래도, 조금 본선의 사전투표적 성격이면서 예.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정의당하고 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뭐 경쟁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본선보다는 저희가 조금 보수적인 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이제 그 수치가 나와서 좀 우리 결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거의 요지부동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양태였는데 앞으로 12일 남겨뒀는데요. 선거 전략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 뭐 부자 몸조심하기 위해서 각 캠프 내 좀 조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선거 전략은 잡혔나요? 일단 뭐 저희 그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유세전을 펼치다 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게 네. 경쟁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 저는 국민의당 그 차량에 그 실제 사람이 유세하는 같이 걸 이렇게 유세하면 그 주위에 그 다른 차량들이 안 보인다? 네네네. 어허. 차량은 보이는데 예.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봤는데 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차량을 주로 많이 보고 이제 마포구에서 유세할 때 이제 정의당 그 식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 만나 뵙고 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절박함에 대해서 특히 지난 겨울 그 촛불을 들고 이 잘못된 정치를 심판을 해야 된다 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치 다 됐다는 듯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는 있지만 뭐 내용적으로는 자만하지 않는 그런 신중함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자, 그래도 어쨌든 그 보수의 가치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TV 토론은 거기서 거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데 이번에 4차 TV 토론에 오면서 보면 시청률이 작게는 16%, 그다음 높게는 막 35%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TV 토론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홍 후보님 TV 토론을 잘하고 계신가요? 홍 후보께서 TV 토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지율에,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잘하고 계신 거고,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조금 잘하고 있나요, 그럼? 뭐 조사에 따라 다르죠. 그걸 보니까 조금 빠지는 데도 있고. 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 솔직히 문재인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압도적인 현재 그렇죠. 1위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되신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이보세요. 뭐 그만하세요. 뭐 또 뭐 있죠. 뭐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재인 후보는 저기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자리에 뭐 국민의당 그냥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셀프 디스를 하고 계시니까. TV 토론 얘기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TV 토론 전략이 이제 2차례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TV 토론은 잘했다. 결과가 보여주듯이. 네. 그럼 뭐 그것도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의미와 재미 두 가지를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미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홍준표 빠지면 TV 토론 진짜 볼 게 없겠더라. 재미가 있다. 예. 그 홍준표 후보 순서가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있고요. 관심을 기대도 있지만 또 불안한 감도 있을 그런 텐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근데 처음엔 저도 불안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그 예. 화법 때문에.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니다. 그 다분히 의도된 역시 전략 전술에 의한 발언이다라는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깨우쳐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주제에 대해서 가령 저희 그 안보 면에서 어떤 게 우파적인 가치이고 해결 방법입니까? 일자리와 경제는 어떻게 또 다른가? 홍준표가 생각하는 게 복지는 또 왜 차등 복지를 하고 그게 우파적인 거구나. 동성애 또 군 가산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게 우파적.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정치가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 선진국 유럽에서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TV 토론 전략은? TV 토론 전략은 뭐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4차까지는 이렇게 하고 지지율하고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4차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고 5차에서 지지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 시도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뭐 보완사항이어야 된다고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뭐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결정할 거지만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죠. 있고. 벼랑간에 점잖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급변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나요? 글쎄 너무 그러면 또 그것도 어색하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TV 토론의 가장 수혜자이시죠? 심상정 후보님? 수혜자가 아니고요.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국민이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한 부분은 단순히 달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책을 일관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하는 부분, 정책의 부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확히 전달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바로 그것이야 하는 정책 중심의 부분들. 근데 그간에 이제 특별한 변화는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나요?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지금의 심상정이 그대로 가면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우리 이제 정영기 의원님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면 이번 토론회나 이 대선의 이 모습이 참 좋았겠다. 점잖게 홍준표 후보는 후보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내셨어요? 근데 이제 아니 저는 아까 재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정 의원님께서나 또 그렇게 저는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재미는 글쎄요. 윤 의원님, 심상정 후보님 전략을 얘기해 주시죠. 조금 이따 이렇게 고춧가루 뿌릴 시간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께서는 노동 중심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것은 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잖아요. 우리 농민들 진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전략. 알겠습니다. 제 의원님. 네네. 2번 남았어요. 그리고 TV 토론이 이번에 꽤 영향을 줘요. 네. 바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부산 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 2차례 남은 TV 토론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겠다? TV 토론에 참여를 하시는 많은 후보들께서 그 후보의 관점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대통령 후보에게 그 청문회 하듯이 하는 모습이 다른 후보들이 사실 보면서 캠프에서는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 측면에서도 정책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공방보다는 그 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정책을 사실은 나쁜 프레임으로 엮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사실 답변을 해야 하는 후보의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 경선 토론이 상당히 품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고요. 당내니까요. 네, 뭐 당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남은 토론의 전략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이제 조금 더 안정된 마음과 그리고 또 조금 더 국민들께 그 피로도나 이렇게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고 너무 그 함께 정책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떤 비전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좀 더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기 후보와 전략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후보가 이 점은 잘했고 그리고 요 점은 고쳐야 되겠다. 자화자찬과 반성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의원님부터 말씀하시죠. 뭘 잘했고 요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용을 얘기하셔도 되고 기법을 얘기하셔도 되고. 사실 그렇게 다른 후보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집중을 하시다 보면 가뜩이나 긴장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토론에 임할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하신 것은 대단히 침착함. 높게 평가를 할 그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뭐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런 게 사이사이 너무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제 반응이 나왔던 점, 아까 우리 그 정영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사실상 앞뒤 그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렇죠. 다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거두절미하고 뭐 그 정책본부장과 이야기는 사실 이제 정책본부에서 발표를 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건데 그 대목이 그리고 발표를 듣고도 사실상 그 전혀 다른 그 해석이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책 발표를 듣고도 그렇게 질문하냐는 의미로 그렇게 물어보신 게 국민들 보기에는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당에서 싶습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께서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앞뒤 이야기를 좀 당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사실은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이보세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질문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토론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후보에게는 굉장히 이게 본인의 상처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있는 상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그 정도 감정적 반응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 고인을 가지고 자꾸 의도적인 폄하를 하려고 하는 그 질문에 그 의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잘한 점, 그다음 좀 아쉬웠던 점 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패스합니다. 아쉬웠던 점이 왜 없겠습니까? 잘했던 점. 거의 흠결이 없었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것도 아쉽고요. 일정 정도 좀 많은 분들 보고 빈틈도 좀 있습니다. 보이고 그러면 좀 인간적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했던 측면.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 정책의 내용을 기술을 부린 게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왔다. 그 어떤 후보도 왜냐면 저도 좀 안타깝던데 많은 후보들께서 대통령 후보들이 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정말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원론적으로 추상적이고 이런데 실제로 심상정 후보는 삶 자체도 그랬고 정치의 노선이나 입장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국민한테 이제 진정성 있게 다가섰고 아쉬운 점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자꾸 정책 대결로 이렇게 막 끌어들이려고 여러 후보들한테 정책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낚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안 해버려요. 예.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손해 본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좀 아쉽죠. 정책으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예, 정책으로 잘 낚이지 않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 장점, 이건 잘했고, 이건 좀 아쉽다. 네, 일단은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슈 메이커가 돼야 되고. 아까 이제 재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요소였었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야, 역시 싸움 잘하는 사람 따로 있다. 예. 싸움판에서는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상대의 어떤 부분을 뭐 한말로 예. 권투를 한다면 가격을 해야 될지를 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가격했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적어도 지지자들한테는 딱 공감할 수 있는 예. 이런 식의 토론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관심.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뭐 이제 이 전환시대 논리 관련해서 이영희 교수의 이 수미일관에 그 감동 먹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 보면 이 본인의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이슈나 이 쟁점에 대해서 수미일관, 수미상관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경제, 일자리, 복지, 사형제도, 군 가산점 문제, 동성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우파적 가치 또 우파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죠.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에서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논점을 제시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면이 장점이고 예.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또 자유한국당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갖게 됐던 그것까지 더 씌워져 있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을 사실상 뭐 누구라도 그걸 동시에 벗어던질 수는 없는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 근데 이 부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식시키기보다는 이쪽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노리고 있는 측만 분명하게 공략하겠다. 일단은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차에 가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예.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는 사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홍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의 80%만 오면 이긴다. 그럼 40%라는 얘기거든요. 딱 그쪽만 노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은 집권을 해야 예. 또 포용 통합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당의 후보만 빼놓고 이거는 요 대목은 어느 후보가 제일 잘했다. 그리고 요 대목은 어느 후보가 제일 못했다. 더 베스트, 더 워스트 뽑아주세요. 더 베스트는 뭐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심상정 예. 후보입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심상정 후보 어느 대목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친문 그룹을 보면 이 진보를 가장한 패권 정치 세력이다. 어허. 박근혜 정부 때 친박 그룹하고 크게 예. 다르지 않다. 이런 적이고 솔직히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 얼치기 좌파 이런 측면이 솔직히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심상정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미상관하게 일관되게 좌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 좌파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예. 제대로 된 그런 진보적인 정당이 우리 정치에도 있어야 되죠. 예. 근데 그걸 또 잘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다. 어느 대목이 특히 좋았다 이런 건 없나요? 글쎄요. 아무튼 뭐 TV 토론 다 안 보셨나요? 다 봤습니다. 예. 다 봤는데 뭐 글쎄 워낙 오히려 전체적으로 오히려 가만히 이런 거죠. 계세요. 예, 이런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차 때 예. 약간 이 친문그룹 문자 폭탄저기에 약간 당원들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예. 겁이 났는지 좀 공격의 타겟을 예. 바꿨었습니다. 그러다가 4차 토론 때 이렇게 확 후원금도 늘어나고 이런 게 다시 그런 저기와 무관하게 어떤 본인의 스탠스를 예. 딱 다시 잡은 다시 거. 잡았다. 이게
지금 심 후보의 지지율 알겠습니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최악은 누가 뭐라고 안철수 후보입니다. 셀프 디스를 그렇게 하시니까 예. 이거 그건 정치 역사의 그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글쎄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 저 3차 토론에서 예. 특히 이렇게 참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 경영학에서 가장 나쁜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피자에 벌레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 의원님. 네. 아주 오늘 기분이 흐뭇하세요. 뭐 좋습니다. 늘 좋으시죠? 네.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님을 빼고 더 베스트, 더 월스트. 뭐 저는 전체적으로 예. 이미 다 평가를 냈습니다. 예. 그나마 유승민, 아쉽 문재인, 그리고 답답 안철수, 아하. 그리고 경악 홍준표. 제가 이제 정리한 예.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은데. 그나마 유승민.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 철진한 그 안보 장사 이런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특히 색깔론, 네거티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특정 후보를 꼭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후보를 그러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다른, 예를 들면, 제가 그럴게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미래를 자꾸 강조해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플래카드도 미래 변화 이렇게 예.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토론이나 이러면 과거에 갇혀있는.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부분도 미래보다는 과거에 너무 이전 투구 형식으로, 특히 그 회고록 문제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관 한번 하고 청와대 한번 좀 재직하고 와서 책 한 번 펴면 그것 가지고 계속 나 책 나올 때마다 정치 공방해야 됩니까? 누구 책 장사 시켜줄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자 하는 부분이 그리고요. 아까 이제 참 저는 종영기 의원님 같은 분이 아침이라도 좀 바뀌어서 좀 나오셔서 참 좋을 텐데, 아까 이제 싸움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재미를 봤다 하시는데, 아니 뭐 민주노조 때려잡고 막 이겨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싸움꾼인가? 이것은 국민을 향한 싸움. 이것은 좀 자제하고요. 자, 그래서 윤 의원님. 그래서 안철수 이제 의원과 홍준표 의원 중에 누가 더 월스트를 누구로 찍으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뭐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우리 이제 심상정 후보님은 이제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점잖으신 우리 정영기 의원이 계시고 그래서 저라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 특히 어느 부분에? 한 가지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품격 시대 방송을 위해서라도요, 부탁했는데, 혹여 나중에라도 홍준표 후보를 여기 출연시키지 마십시오. 이거 품격 시대 이거 날아갑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조언을 드리고요. 한 가지 그 부분은 너무 심한 그 재미로 느낄지 모르지만 막말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보세요 정도는 저는 뭐 그것이 그렇게 더 안 되고 좋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버릇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이나 뭘로 봤을 때 나중에 뭐 버릇없는 사람이 자기 당사자가 버릇이 없더구만요. 나이가 더 어렸어요? 나이를 갖다잖아요. 아니요. 호적상에 더 어립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를 더 갖다.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정인규 의원님. 계속 고춧가루 뿌렸거든요. 반박할 기회 드릴게요. 홍준표 의원의 후보, 그분의 스타일,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일일이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박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해서 그게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샤이 보수가 여론조사 자체에 잘 참여하지 않는 중에도, 않는 그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그걸, 저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다분히 전략 전술적으로 의도된 발언이고 그게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선거는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같은 어떻게 보면 한참 후배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갖지 못한 정말로 탁월한 어떤 그런 정치인의 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원님. 네. 그 문재인 후보 빼고 누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예, 가장 잘 하셨고요. 일단 뭐 어떤 측면에서는 잘할 수밖에 없는 구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죠. 예. 뭐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 특히 조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이제 사회적인 그 소통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 이렇게 다들 당사자들 간의 그 이해 충돌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갈등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소재들이 많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정의당은 대단히 선명한 기치. 그래서 이번 대선의 목표도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선명성을 전제로 어쩌면 국민들에게 진보 정당에 대한 그렇죠. 아니 소개가 아니고 진보적 가치와 의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벌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대선의 참여도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전략과 그 목표를 그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선명한 갈등의 요소도 사실 고려하지 않고 선명하게 입장을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장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정책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문 후보님을 제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 하셨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정의당이 또 우리 그 사회 개혁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역할을 하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스트를 하셔야죠. 워스트 하셔야죠. 네. 아까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이거는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뭐 한때는 지금 여당 아닙니까? 여당인데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당선도 아니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최악을 피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악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낮은 지지율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이게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게 저는 좀 선을 넘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첫 토론회에서부터 세탁기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건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도 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국민들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대통령 후보인데 최소한의 품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 토론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제가 토론에서 또 뵌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2012년에 뵀을 때 하고 좀 다른 모습도 봐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강대강 초반에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하다가 사실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바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면에서 좀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제시하시기보다는 문재인 후보만을 바라보면서 토론에 임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월스트가 2명인가요, 그럼? 한 분이고요.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더 월스트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열외. 좀 안 쳐다볼 건가요, 정영기 의원님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영기 의원님이 이렇게 토론에 나오셨으면 좀 다른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 의원님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고춧가루를 세게 청양고추를 팍 뿌렸는데 반박 한번 하시죠. 일단 이 자리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 홍 후보가 그런 선거 전략을 택한 거. 근데 이건 분명히 사실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파적 가치를 정확하게 아까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증세냐 감세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관되게. 그건 분명히 내용은 가장 어떻게 보면 홍 후보가 콘텐츠가 풍부하다. 안철수 후보는 제가 좀 비교해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래 4차 산업 얘기하는데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지. 그 다음 미래 콘텐츠가 없어요. 이런,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4번, 5번 듣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야, 그래서 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홍 후보는 이슈 쟁점별로 정확하게 우파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콘텐츠도 가장 분명하고 풍부한 이런 후보라는 거고요. 근데 그 우파적인 것도 전략 차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처음부터 이거는 적폐 청산, 자신들 빼고는 다 청산 대상이고 대청소 이게 안 되면 되고 나서도 어떤 방법으로 소수파인데 할 거냐 그러니까 촛불의 힘으로 하겠다, 청산하겠다 이런 식의 그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 안 되면 혁명이다. 이런 식의 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어떤 저기를 결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 전략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지금 전달하지 않으면 시간도 없는데 이런 압축된 선거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물론 그 모든 후보들이 다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요 정도 지지율까지는 끌어올리고 그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다. 일단 평론가들은 많은 평론가들은 처음에 15%가 이게 마지노선 목표일 것이다. 왜? 선거 비용 보조 문제,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런 겁니다. 15%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건 분명히 넘는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거는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4.12 재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이 빅데이터 상에 트럼프도 그랬습니다만은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자체 여론조사에서의 추이,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렇게 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샤이 홍준표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샤이 보수가 있는데 그 샤이 보수가 안철수 쪽에 계속 머물러 있겠는가? 근데 그리고 또 안 후보의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우리 정우택 대표는 그래서 무슨 눈사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건 안철수 후보가 불과 5%에서 거의 40%까지 올라가는데 한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게 그랬죠. 그게 급격하게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죠. 급격하게 이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때에 20% 선까지만 도달한다면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월 1일까지죠. 발표할 수 있는 게. 그 나머지 8일 내지는 7, 8일간에 물밑에서 정말로 빅뱅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피크 찍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확장도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토론을 못해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고압적으로 아무리 다 된 것처럼 해도 무조건 찍어줍니다. 동성애 뭐 진보적 가치 차원에서 뭐 어떻게든 찍어줘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쪽에서는 아무튼 이게 피크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그 정점을 5월 9일에 찍자.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발표 날까지 20%가 목표다. 그렇죠. 그러면 남은 발표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이변이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이런 거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저기가 예전에 그 반기문, 안희정 다 양쪽을 한교안. 다 하려고 했던. 뭐 한교안도 거쳐왔죠. 한교안은 조금은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양쪽을 다 먹자고 하는 이 저기들이 결국은 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안철수 후보 걸 다 먹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중에 우파인데 그쪽에 가 있던 분들. 그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면 지금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남은 그 안철수를 찍되 좌파적인 그런 유권자들은 그대로 단일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수 진영에서 갔던 그리고, 지지자들. 힘내라 심상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또 상당한 부분에 득표를 해간다면 그렇게 세 개로 지금하고 반대로 셋으로 나눠지고 우리 보수 우파가 결집한다. 그게 5월 9일 날 국민 승리,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세력의 승리. 홍준표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까지도 전략 틀 안에 넣고 심상정 후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심상정. 상당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있는 벌어진 현실을 정확히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두 분이 연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도 홍준표 후보의 충격 그 자체다, 경악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강성 귀족 노조 부분으로 모든 것을 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80%만 얻으면, 근데 계산을 참 잘못하고 계신데,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였습니다. 58에서 44% 얻으면 당선됩니까?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자꾸 첫 출발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박근혜 하나는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을 착각하는 것 같다? 아니, 처음에는 51%는 마지막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였죠? 5%였어요. 그랬죠. 거기에 40%가, 40%만, 80%만 얻으면 된다. 그럼 4% 가지고 대통령 될 수가 없지요. 그 계산법부터 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왜 강성노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될 분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인권 이런 것조차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예를 들면 수십 년 일을 했어요. 근데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강성 귀족이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거기서 7천만 원 연봉 받는 수십 년 된 노동자가 당연해요. 잔업, 철야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한마디로 뼈 빠지게. 의원님 알겠고요. 그 5월 1일 날 발표되는 시점까지 몇 % 목표? 저희들은 이미 이제 막판의 변수는 심상정이 모판을 좌우합니다. 그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이요. 냉정하게 대통령을 지금 감옥까지 넣게 만든 그 위대한 부분을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그 촛불 정신이 그대로 저는 반영되리다. 그러면요. 지금 아까 조금 서운한 말씀을 좀 재윤경 의원님이 하셨는데 칭찬해 주면서도 약간 서운하게 당선이 목표로 아니고 그냥 참여하는데 이건 지금 판이요. 완전히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 찍고요. 안 후보는 이미 시야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또 후보님도 심상정 후보와 상당한 격돌이 좀 되지 않을까. 하루에 2%씩이요? 3%씩이요? 아니 자꾸 하루에 2% 3%가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은요. 정말 쌓인 부분에 이게 맞다 하는 부분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거침없는 대개혁해라. 과감한 변화를 지금 국민들이 원해. 그게 촛불이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한판 간다는 거죠. 아이 깜짝이야. 과감한 개혁을 바로 심상정식으로 할 거냐 홍준표식으로 할 거냐 이걸 국민들이 택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큰일 나죠. 두 분은 오늘 손 잡으셨어요. 두 분은 오늘 손 잡으셨어요. 아니 근데 홍준표식으로 하면 큰일 나죠.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 국민들이 그나마 어떻게 살려놨는데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제 의원님. 네네. 5월 1일까지 발표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다른 두 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정점을 찍었다. 어떻게 보세요?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양강구도에서 그게 정점이고 이제 하락만 남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는 늘 경쟁하는 후보는 할 수 있는 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그 정점을 늘
뛰어넘어왔다는 게 특히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뛰면서 많은 유권자분들, 국민분들 만나보면은요, 샤이보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이제 항상 이 전 새누리당만 찍었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직도 100% 이제 신뢰를 못 주고 계신 측면도 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안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그게 회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불안한 표심이 샤이보수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하실까봐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권자로서의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2012년과 비교했을 때와 달리 굉장히 열심히 지금 또 당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지지자분들이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또 적극적으로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우리가 개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 당선 이후에 개혁의 과제를 힘있게 수행할 그 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높은 뛰고 지지를, 있는 측면을 반영했을 때 저는 지지율은 계속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재외국민투표도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사전투표가 이제 처음이고 재외국민투표 등록도 22만 4천쯤 했다가 이번에 29만 3천인가로 한 7만 좀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도 처음으로 5월 4일, 5월 5일 이틀에 걸쳐 진행합니다. 예상되는 투표율을 지난번에 75.8%였죠. 예상되는 투표율. 그리고 투표 시간도 8시간까지 늘어났고 다만 이제 임시공휴일이죠.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지금 투표율. 이번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당연히 매우 높아지죠. 매우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특히 20대가 지금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 대단히 높았고요. 알겠습니다. 20대가 또 심상정에게 알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저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전부 투표장으로 지금 나올 겁니다. 정 의원님. 얼마 전까지는 낮아질 거라고 봤는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80% 이 정도 가지 않을까. 80%까지.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안에서 우리 후보 이래서 지지해 주십시오. 카메라 보시고요. 네. 현실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홍준표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담뱃값 원상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의 승용차, 트럭, 여러 가지 차량 모시는 분들 LPG, 경유, 휘발유, 유종 가리지 않고 유류세 반값으로 인하합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노인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단계적으로 올려서 30만 원까지 인상해 드립니다. 어르신들 투표장으로 나와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찍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귀에 꽂히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 윤 의원님. 저는 마음에 확 닿는 말씀을 드리렵니다. 저도 공약에 청년을 위한 사회상속제라고 다른 후보들은 아예 그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것이 청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간 상속증여라는 것은 사회가 같이 공유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는데 최소한 출발선에 동등하게 같이 좀 출발하는 사회 상속제 5조 4천억의 증여세를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사회 출발하는 부분을 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심상정 하는 게요. 워킹맘 그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워킹맘 슈퍼우먼 방지법인데 남성들은 설거지 좀 몇 번 해주고 해서 자기들가 엄청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육아의 부분을 남편들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그 제도를 하면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
그래서 워킹맘들의 그 삶을 보다 더 제대로 만들어내자는 이 두 가지의 약속만으로, 이 공약만으로도 이미 심상정이 최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경 의원님.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어서 잘못된 정치를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안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말 그대로 보궐선거입니다. 잘못된 정치였기 때문에 중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과제가 많습니다. 개혁도 해야 되고요. 통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기도 관리해야 되고요. 새로운 비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믿음을 갖고 이번에 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용기, 그다음 윤수아 의원님, 최윤경 의원님 모시고 각 당 후보님들 대리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세 분께서 마지막에 합의하신 건 이번에 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투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투표의 소중함을 깨닫고 5월 4일, 5월 5일, 그리고 5월 9일 모두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 이제는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지금 타겟팅 하신 뒤로 쑥쑥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힘이 나지만 국민들도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가능성 누구냐? 신불이다. 심상정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에 이제 오늘 또 뭐 토론회 있었고 이후 토론회 남아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당인가,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인가, 촛불의 요구를 유일하게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진가를 발휘해 주시리라.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마음 모아주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나오셨을 때 하루에 1%씩 올라가고 결국 이긴다. 근데 1%씩은 아니어도 한 0.3, 0.5%씩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늘 목표치를 담대하게 잡으면요,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정경 의원님. 네. 40%에서 이제 완전히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봤더니, 어디에서 한 건가? 이게, CBS 노컷 뉴스, 그 다음에 리얼미터하고 같이 한 게 44.4%.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22.8%. 거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나게 더블 스코어가 났고,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호남에서도 한 20% 이상이 앞서고 있고, 예측은 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그 최종 그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뭐 사실 지금까지 그 많은 과정에서 최근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추세를 반영하는 측면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또 수치를 정확히 맞추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조합원들 대상으로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문 후보님이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제 최종 그 조합원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한 40%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매년 대선 때마다 하죠, 그거를. 네, 예. 이번에는 하여튼, 이렇게 상층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원들.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투표 결과가 그래도, 조금 본선의 사전투표적 성격이면서 예.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정의당하고 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뭐 경쟁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본선보다는 저희가 조금 보수적인 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이제 그 수치가 나와서 좀 우리 결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거의 요지부동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양태였는데 앞으로 12일 남겨뒀는데요. 선거 전략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 뭐 부자 몸조심하기 위해서 각 캠프 내 좀 조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선거 전략은 잡혔나요? 일단 뭐 저희 그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유세전을 펼치다 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게 예. 경쟁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 저는 국민의당 그 차량에 그 실제 사람이 유세하는 같이 걸 이렇게 유세하면 그 주위에 그 다른 차량들이 안 보인다? 네네네. 어허. 차량은 보이는데 예.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봤는데 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차량을 주로 많이 보고 이제 마포구에서 유세할 때 이제 정의당 그 식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 만나 뵙고 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절박함에 대해서 특히 지난 겨울 그 촛불을 들고 이 잘못된 정치를 심판을 해야 된다 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치 다 됐다는 듯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는 있지만 뭐 내용적으로는 자만하지 않는 그런 신중함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자, 그래도 어쨌든 그 보수의 가치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TV 토론은 거기서 거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데 이번에 4차 TV 토론에 오면서 보면 시청률이 작게는 16%, 그 다음 높게는 막 35, 6%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TV 토론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홍 후보님 TV 토론을 잘하고 계신가요? 홍 후보께서 TV 토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지율에,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잘하고 계신 거고,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조금 잘하고 있나요, 그럼? 뭐 조사에 따라 다르죠. 그걸 보니까 조금 빠지는 데도 있고. 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 솔직히 문재인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압도적인 현재 그렇죠. 1위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되신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이보세요. 뭐 그만하세요. 뭐 또 뭐 있죠. 뭐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재인 후보는 저기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자리에 뭐 국민의당 후보님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셀프 디스를 하고 계시니까. TV 토론 얘기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TV 토론 전략이 이제 2차례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TV 토론은 잘했다. 결과가 보여주듯이. 네. 그럼 뭐 그것도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의미와 재미 두 가지를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미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홍준표 빠지면 TV 토론 진짜 볼 게 없겠더라. 재미가 있다. 그 홍준표 후보 순서가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있고요. 관심을 기대도 있지만 또 불안한 감도 있을 그런 텐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불안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그 헌법 때문에.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니다. 그 다분히 의도된 역시 전략 전술에 의한 발언이다라는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깨우쳐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주제에 대해서 가령 저희 그 안보 면에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이런 대선 분위기로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진영 싸움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희 당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양강구도라고 했었는데 이미 양강구도는 깨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1강이고 이제 2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왔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세라는 게 트렌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2중 2약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심상정 후보도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강 2중 2약인데 이게 저희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2강, 신 2강 일중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 2강이어도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겠죠. 앞서겠지만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5월 9일 날 승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윤기 의원님을 뵈면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맞나 하는 이런 착각을 좀 해요. 뭐, 저 친박도 비박도 아닌 입장이었던 건 분명합니다만은 저도 우파적 가치에 많은 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당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정 의원님만 같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성할 건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네네. 성함만 보면 이렇게 여성분 이름 같아요, 느낌이.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그런 이름 듣고 이렇게 이제 인상을 보면, 이렇게 좀 무서우신 분이구나. 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오늘 뭐 개그 콘서트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봉도사님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요. 정말 행복하시죠, 요즘? 네. 행복을 뛰어넘는 정말 기쁨이 좀 충만하고요. 자신감이 지금 모든 당원들이 이제 금방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니고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곧 바로 이제 며칠 후면 홍 후보 지금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만 계시는데 왜 느닷없이 공격을 하세요? 힘내라 심상정. TV 토론 때 했던 그대로. 감사합니다. 힘내고 있고요. 지금 후원금이 지금 JTBC 그 토론 이후에 하루에 평소에 후원 5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한 달 신입 당원들이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현재 8.6%까지 상승하는 데는 심의원의 그 내공이 이제야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발휘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목이 좀 갔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아니세요? 아닙니다. 6명밖에 없습니다, 정의당. 죽겠습니다. 저 뭐, 제주 갔다가 원주 갔다가 제가 의원님들 6분밖에 안 계시다.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60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자원 봉사자들로 전부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 후보님의 그 정책과 그 내공이 국민들에게 어떤 게 우파적인 가치이고 해결 방법입니까? 일자리와 경제는 어떻게 또 다른가? 홍준표가 생각하는 게 복지는 또 왜 차등 복지를 하고 그게 우파적인 거구나. 동성애 또 군 가산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게 우파적.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정치가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 선진국 유럽에서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TV 토론 전략은? TV 토론 전략은 뭐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4차까지는 이렇게 하고 지지율하고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4차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고 5차에서 지지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 시도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뭐 보완사항이어야 된다고. 예.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뭐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결정할 거지만 예.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논의가 있죠. 있고 네. 벼랑간에 점잖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급변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나요? 글쎄 너무 그러면 또 그것도 어색하긴 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의 가장 수혜자이시죠? 심상정 후보님? 수혜자가 아니고요. 예.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국민이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한 부분은 단순히 달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책을 일관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 예,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하는 부분, 정책의 부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확히 전달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바로 그것이야 하는 정책 중심의 부분들. 근데 그간에 이제 특별한 변화는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나요?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지금의 심상정이 그대로 가면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행복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실은 우리 이제 정영기 의원님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면 이번 토론회나 예. 이 대선의 이 모습이 참 좋았겠다. 점잖게 홍준표 후보는 후보감이 아니다. 이렇게 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내셨어요? 근데 이제 아니 저는 아까 재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정 의원님께서나 또 그렇게 저는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예. 재미는 글쎄요. 윤 의원님, 예. 심상정 후보님 전략을 얘기해 주시죠. 예. 조금 이따 이렇게 고춧가루 뿌릴 시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심상정 후보께서는 노동 중심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것은 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잖아요. 우리 농민들 진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전략. 알겠습니다. 입니다. 제 의원님. 네네. 2번 남았어요. 그리고 TV 토론이 이번에 꽤 영향을 줘요. 네. 예. 바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부산 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TV 토론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5월 대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은 TV 토론회와 선거 유세 등을 통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대선 캠프진 모시고 19대 대선 전국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19대 대선 후보 검증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심리학자가 대선 후보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형 심리학자 모시고 대선 후보 5분의 심리 상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5월 9일 촛불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모두 필승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각 당 의원분들과 함께 정치권 현안과 촛불 대선 판도를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정영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기입니다. 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윤소화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의원님도 밝아지셨고. 더 밝아지셨습니다. 더 밝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윤경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파란색이 아주 화사하세요. 네. 예, 뭐 의미가 있나요? 선거 색깔하고 맞췄습니다. 네. 파란을 일으키자.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은 각 캠프의 사정,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정으로 부득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반환점 돌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완전 그 임시공휴일까지 껴서 일주일이 통으로 비어요. 네. 거의 뭐 이번 주면 선거운동 끝난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지금까지 선거운동 좀 제일 늦게 출발하셨잖아요. 네. 선거운동 전체적인 평가, 그다음 앞으로의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아시는 대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로 뭐 저희 당은 초상집이었습니다. 임명진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이제 그분 설득하러 댁에 같이 정우택 대표하고 갔었는데 예. 갔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보고 이제 먼저 돌아가라 하고 택시 타고 나오면서 택시 기사분한테 우니까 왜 어디 가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초상집 간다고 그랬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처럼 어떤 희망의 싹을 제가 뭐 보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당 분위기가 밝아졌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 선출도 가장 늦게 시작했고 그랬죠. 최종 선출은 뭐 제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 이대로 선거를 과연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TV 토론이 거듭되면서 보수 우파적인 가치, 그러니까 뭔가를 후보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사회와 정치 교육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우파적 시각에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구나. 그리고 해법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하시게 됐고 그런